민주당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통해서 탈원전을 재시도하고 있다. 발의 즉각 취소해야. 이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링크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원자력 지지 시민단체 협의회 국내 경제 파탄 낼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탄소 중립과 AI 대응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전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13년 정도 근무를 했던 곳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사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예전에 근무를 했었던 전직 제 직장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원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들이 다 많은데, 제가 원전에서 근무를 하면서 10년 넘게 월급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사정을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알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 정치권의 양쪽에서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려운 이야기들은 좀 제외하고 쉽게 우리 구독자님과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한 다음에 영상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쭉 기사들이 오늘 많고 설명드릴 자료가 많은데, 저는 좀 쉽게 일반 원전을 잘 모르시는, 발전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신재생, 태양광 발전을 해서 나중에 점점 원전을 다 정지를 시키고 없애고 점점 탈원전을 가겠다, 그런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다 고치고 안에 있던 모든,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올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나지 않아서, 특히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영구 폐쇄가 되고,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오래됐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하고 새 것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정책이 중지가 되면서 신규 원전 공사를 지었던 곳들도 다 정지가 되면서, 중지가 됐죠. 좀 심각한데, 원자력 발전소 그래도 위험하긴 해도,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가 그 실제적인 지진 때문에 발생됐었던 사고이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저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구나, 이런 트라우마들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원전을 다 없애고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만약에 이론적으로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좋겠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 참 좋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가 발전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낮다 보니까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4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전체의 에너지원 중에서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원전을 없앤다면 과연 이 40%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안은 사실 없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이런 전략이 태양광을 많이 지어서 그거 다 커버하면 된다, 지금 원자력 위험하다, 그래 탈원전을 하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90조 원의 국가 손실을 야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킨 탈원전 정책을 다시 재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의 수많은 원전 기업들, 관련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경제 파탄을 내고야마겠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그러니까 친환경 이런 발전소가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를 5배 더 많이 발생시킨다. 독일은 2002년 이후에 6천억 유로를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투자를 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2012년부터 제주도와 녹색성장위원회가 면적 25만 평, 주민 250명 정도의 가파도에 146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해왔던 R200,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100% 이런 것 같습니다. 실험은 완전히 실패를 했다. 가파도 풍력 발전기 2기는 무너져서 녹슬고 있고, 태양광 패널도 통틀어 5장밖에 남지 않았으며 주민 1인당 5,800만 원의 투자금은 완전히 소실되고, 가파도 주민은 현재 디젤 발전기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R200이 가능하다고 믿는가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실험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세계적인 이런 추세가 다시 친환경 쪽이 아니고 원자력 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골자를 닮은 기사가 아닌가. 민주당이 완강하던 탈원전 기조에서 급선회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와 차별을 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는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 활용하는 R200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고집하다가 인공지능 AI에 급증하는 이런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민주당의 책임론이 쏟아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 시대적인, 또 이런 산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이것을 탈원전을 해서 그런 본인들 그런 당에 결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좀 차별을 둬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이런 정책도 작년 10월 달에 이런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태양광이 남긴 상처, 이런 블로그 글도 있더라고요. 친환경이 맞나요? 나무가 깎여서 나간 자리, 드러난 흉물,
산사태 시한폭탄이 된 태양광 패널, 칠전동 대형 발전소 주민들도 몰랐다. 태양광 시설이 7.4%는 산사태 위험지에서 이런 지어놨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런 급경사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매년 산사태가 나지 않는지, 혹시나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막 떠내려가서 밑에 있는 이런 민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지 매년 정기 검사를 해야 된다. 춘천의 산과 들의 호수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패널로 멍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으로 포장된 태양광이 멀쩡한 산과 논을 파헤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 크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춘천의 경관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주민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여러 가지 봤더니만 이렇게 많이 지어놨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플래카드도 붙었지만 현재 사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갈등을 많이 겪는다 이런 얘기거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 밑에 도로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런 태양광 발전을 지어놨다는 얘기고, 여기도 엄청나죠. 유명한 국립산림과학관 산림전력연구과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 시 이산화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산림 휴양 등의 환경 보존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친환경 사업이라 보기 힘들다. 오히려 사업 대상지 산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환경적인 편익이 커서 산림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팩트 폭행을 이렇게 해버리셨네요. 전주 전북 알뜰맘이라는 이런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런 팩트 체크 관련된 팩트 체크, 더 트루스라는 아마 언론사인지 잡지인지 모르겠지만 팩트 체크 원전,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예산 삭감. 원전이 뭔데? 핵분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원자력 발전소임. 근데 이게 왜 이슈냐? 다들 왜 원전 이걸 하냐? 생성형 AI 학습에 기존의 수백 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AI 쪽에 계속적으로 크게 산업적으로 키우려 하고 향후 먹거리 사업인 거죠.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용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다. 인공지능의 개발 때문에. 다들 알겠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고,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 말씀하는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 증가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위기. 전쟁이 터지면서 또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대두된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이나 러시아의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화석연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에너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친원전을 하고 있죠. 지난 정부는 탈원전, 이번에는 친원전. K원전을 앞세워서 1,0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미 체코의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폴란드, 영국 등도 노리고 있다. 해외 수출 및 지원이 국내 원전 부흥을 위한 시발점이 될 예정이다. 정부 주도로 고유의 혁신형 SMR을 개발해서 수출을 깨하고 있다. 이게 뭐냐? 전기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를 의미함. 원전보다 안전성과 유연성을 갖춰서 탄소 감축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는 나라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거에 하나다. 국민의 생각은 이 원자력 에너지 발전의 필요성은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소극적이든 긍정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80%가 넘네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7%, 1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에너지 국민의식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 이걸 막는다고? 원전 예산 줄줄이 삭감, 탈원전이 반복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래에너지 국가 운영 예산이 칼질되고 있다. 차세대 원전, 아까 SMR 있죠. 90% 예산이 삭감됐다. 민주당 원전 예산이 1,800억 원이 삭감이 됐다. 이걸 막는다고? 원자력 수출 보증 250억 원 전액 삭감. 원전 생태계 지원에 1,112억 800만 원 전액 삭감.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에 60억 원 전액 삭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력 SMR 332억 삭감이 됐네요. 근데 이걸로 먹고 살려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걸 유치해라, 우리 지역에 이걸 유치하겠습니다라고 최근에 제가 많이 각 지자체에서 나섰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지자체 또는 그 지자체에 사시는 시민들이 이걸 막아서가지고, 아니 왜 이걸 막아서냐,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일자리로 창출되는데 그분들이 이걸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학은 원자력이 망했다가 시대 흐름으로 현재 부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개발을 시작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하는 거죠. 원자력 사업 개발 백지화. 이번에도 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다 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고 기술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 출처는 이런 여러 가지 출처가 있다. 우리나라는 3개월마다 날씨가 바뀌고 평지가 적은 지리적인 특성상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환경도 아니다. 결국 이런 정책이 지속된다면 전기요금이 매달 80만 원씩 나오는 상황이 맞이할 것이 아닌가 두려워. 야, 전기요금으로 매달 80만 원 나오면 진짜 돈 벌어서 전기세 다 내면 남는 게 있을까요? 문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전기요금 압박이 가중됐으나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동결했죠. 계속 동결하다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다가 한전은 2022년도에 32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16조 원을 초과를 그 당시에 했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기세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론이 안 좋죠. 대신에 한전의 적자폭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팩트다. 결론은요. 저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친환경, 재생 아직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현재 그리고 당분간 20년 미래 원자력을 계속적으로 발전, 주 에너지 원으로 발전시키고 현장에서도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면서 이런 에너지원이 큰 사고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테두리 또 운영에 그런 절차가 있겠죠. 여러 절차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전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치권, 환경단체, 국민, 정부, 정치인들 모두 다 합심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적으로 원전 세일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큰 수출원의 하나로서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이것이 가장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된 현장이 있겠죠. 기기 설비하시는 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원전을 전체적으로 발전소를 짓고 설계하고 만들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시는 그런 제작사, 또 운영하는 한수원, 같이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모든 기기들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체분들 다 엄청나게 중요하신 국가에 대한 보물이다. 이분들 대한민국 전기요금이죠.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없앤다거나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가 선택인가. 전국 산지에 태양광 패널들이 깔린다면 그것에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가 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태양광을 다 해가지고 아니면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파력 발전소로 하자, 여러 가지 풍력으로 하자, 커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없으면서 무조건 원자력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그건 제대로 된 현실적 대안을 가져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안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고 전 세계적인 흐름은 다시 원전을 계속적으로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으려는 방향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많이 짓는다 하죠.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를 보시면서 저도 예전에 13년 정도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이 우리 아이들, 자녀분들 2세, 3세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차분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선택을 하자. 원전 분야에 약간은 지식이 좀 부족하셨던 일반인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가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